아키랜더 튜터 AR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풀어볼 예제는 파사드 디자인 중에 어트랙터 디자인에 관련돼서 공부를 해볼 겁니다. 어트랙터란 어떤 느낌이냐면 결과값을 먼저 보여드리면 이런 형태, 이런 형태. 파사드 디자인을 치시면 엄청 많은 파사드 디자인 기법들이 나올 텐데 그 중에서 뭔가 기준이 되는 점이나 선을 따라서 그 점과 선의 멀어질수록 아니면 가까워질수록 이런 돌출 형태가 바뀐다든지 아니면은 오픈되는 비율이 변화한다든지 그런 기법들을 어트랙터 디자인을 한다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래스호퍼 공부할 때 굉장히 자주 풀어보는 예제이기도 하고 오늘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값을 봤으니 정의도 간단히만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트랙터 단어 뜻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뭔가 끌어당기는 것. 어떻게 보시면은 이런 것을 보면 뭔가 자석이 잡아당기듯이 어떤 포인트의 기준이 되거나 선의 기준이 돼서 거기에서부터 점점 멀어질수록 어떻게 변화되거나 점점 가까워질수록 어떻게 변화되거나 그런 디자인들이고요. 아예 이렇게 그래스호퍼 트랙터를 검색해 보시면 좀 더 직관적인 어떤 작업을 할 건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장 처음에 이 글을 보시면은 트랙터 작업을 해보면 우리가 지정하는 이런 포인트에서 점점 멀어질수록 점점 가까워질수록 어떤 기울기를 점점 변화시키거나 아니면은 펀칭 패널을 한다고 하면 오픈되는 비율이 변하거나 아니면은 파사드가 이제 돌출되는 형태라면 이 돌출되는 깊이의 높낮이가 점점 어떻게 된다거나 만약에 포인트를 기준으로 했으면 포인트 어트랙터라고 표현들을 많이 하시고 이게 기준이 커브를 기준으로 이런 식의 변화가 이루어지면 커브 어트랙터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명칭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런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 알고리즘을 어떻게 짤지 기본 예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라이노 창으로 와주셔서 서피스를 하나 만들어 볼 건데요. 서피스는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다만 지금 예제를 따라할 때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튜터랑 똑같은 화면을 가지고 싶으시다면 그냥 일반 사각형으로 하시면 되고 얘가 자유공면이든 훨씬 더 복잡한 서피스든 결과값은 똑같습니다. 이번 영상부터는 이런 사소한 것들은 설명을 안 하기로 했습니다. 첫 강의에선 제가 너무 강의 형식으로 해서 영상이 길어졌는데 플랜을 그리는 방식, 시프트 눌러야 정사각형이 그려진다. 이런 라이너의 기초적인 내용들은 설명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보시면서 불편하신 분들이 있었을 것 같아서 그래스호퍼에 관련된 내용만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래스호퍼를 한번 켜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친구를 어떻게 할 거냐면 아까 예제를 보도록 할게요. 이런 디자인들을 하려면 먼저 면을 무수히 많은 면으로 나눠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제 수업 시간에 정말 많이 했었던 서피스를 분할하는 방식은 먼저 라이노에서 서피스를 가져와야겠죠.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서피스를 우측클릭해서 set one surface 하고 set한 거는 하이드로 숨김을 하자고 했었죠. 그래서 우리 이 서피스를 나눠줘 할 건데 디바이드 도메인과 아이소트림을 이용해서 정말 간단하게 면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서피스를 자를 건데 뭘로 자를 거야? 도메인으로 자를 거예요. 저희가 이렇게 도메인을 디바이드 분할시키면은 이렇게 잘린다고 했었죠. 지금 디폴트 값이 10, 12 들어가 있어서 10개, 10개로 된 거고 여러분들은 뭐 나는 15개로 분할할 거야 하면 U와 V 값에 15, 15를 입력하면 이런 식으로 분할이 더 세밀하게 할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면 분할이 끝났으면 우리가 기준점을 잡아서 어트랙터를 하기로 했었죠. 그래서 그 기준점을 서피스의 랜덤한 위치에 표현을 할 겁니다. 이 서피스의 일정 부분을 규정짓는 그 컴포넌트가 어떤 친구였냐면 evaluate라는 친구들이 바로 이 커브의 일정 부분을 규정하거나 서피스 evaluate면 서피스의 일정 부분을 규정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가장 많이 같이 사용되는 친구가 누구냐면 바로
수업 시간에 정말 많이 얘기했던 MD 슬라이더랑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어떻게 쓸 거냐면 evaluate surface, 나 이 서피스를 포인트 규정을 할 건데 이 포인트 규정을 이 슬라이더 MD 슬라이더를 이용해서 나 이 서피스의 여기 좌측 아래쯤 우측 위에쯤에 규정을 할 거야 라고 하는 건데 꽂으면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아니요. 사실 제대로 작동하고 있어요. 예, 줌을 해보면은 여기 하단에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자 보세요. 우리가 이 전체 서피스를 이 MD 슬라이더로 규정 짓고 싶은 건데 왜 이 좌측 하단에서만 움직이고 있냐면 이 MD 슬라이더나 이미지 샘플러 뭐 이런 사각형 기반의 뭔가 그래스호퍼에서 하는 컴포넌트들은 0,0에서 1,1로 규정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오는 이 서피스의 도메인 값을 우리가 좌측 하단이 0,0, 우측 상단이 1,1로 규정 지을 수만 있다면 이 MD 슬라이더로 모든 서피스를 돌아다닐 수가 있겠죠. 그런 기능이 무엇이냐면 서피스에 우측 클릭하시면 리파라메터라이즈가 있습니다. 파라메터를 다시 재정의 하겠다는 소리겠죠. 이 기능을 사용하면 지금 이 서피스에 뭐 예를 들어서 가로를 더 넓히든 상관없습니다. 꼭 정사각형이 아니어도 돼요. 좌측 하단이 0,0, 우측 상단이 1,1로 정의가 돼서 보시면 MD 슬라이더로 모든 위치를 여기 보이시죠? 모든 위치를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리파라메터라이즈의 이벨리에이트 서피스를 이용해서 일정 위치를 규정 짓는데 어떻게 안 됐어요? 이 포인트와 점점 멀어질수록 아니면 혹은 점점 가까워질수록 이 파사드 디자인을 변화시킬 거라고 했었죠. 그러면 이 서피스와 우리가 지금 가지고 놀고 있는 이 포인트와의 거리를 규정 지을 수 있어야겠죠. 라이노를 생각하면은 di를 치시고 있을 텐데 distance라는 거리 컴포넌트가 있습니다. 이때 에리아 컴포넌트는 우리가 언제 많이 사용한댔죠? 면적 구할 때보다는 그래스호퍼에서는 중심 잡을 때 더 많이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에리어 컴포넌트에 꽂자마자 중심 포인트들이 다 잡히죠. 서피스에. 그래서 여기서 잡힌 이 중심 포인트들과 여기 우리가 이 이동하고 있는 evaluate 서피스로 규정 지은 포인트의 거리 값을 하면은 무수히 많은 거리값들이 있겠죠. 이 서피스 개수만큼 있겠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걸 시각화를 하시고 싶으면 라인 컴포넌트 중에 여기 똑같이 라인이 있지만 이건 외부에서 세트해오는 컴포넌트 때 많이 쓴다고 했었죠. 육각형 검정색은. 그래서 일반 라인 컴포넌트를 꽂아보면 이렇게 시각화가 될 건데요. 보시면은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이 포인트의 거리가 어디에 위치하냐에 따라서 거리값들이 점점 멀어지고 좁아지는 게 계속 변화될 겁니다. 되게 자석이 끌어당기는 느낌처럼 보이죠? 그러면 이 값들을 스케일로서 조정할 겁니다. 근데 이 스케일 값에 넣을 값들이 패널을 만들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 커요. 3800배를 하면 너무 커지겠죠? 그래서 스케일은 보통 우리가 이런 패널에서 조절할 때는 0보다는 커야 되고 0배는 없죠 스케일에 0배보다는 커야 될 테고 보통은 1배보단 작게 하면 이 안에 패널을 구멍을 뚫을 수 있거나 그런 식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나온 값들을 어떻게 규정할 거다? 우리가 원하는 값으로 규정할 거다. 그러면은 이제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리맵이라는 걸 하고 싶을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리맵, 다시 정의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값을 리맵을 사용하는 공식이 있었죠. 바운즈랑 함께 사용되는데 여기서 나온 거리 값들을 최소와 최대값은 이건데 이것을 어떻게 바꾸고 싶어? construct 도메인을 이용해서 0.1에서 0.9 정도로 바꿔볼게요.
그래서 0.1배, 0.9배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리맵을 합니다. 여기서 퀵그래프로 봐보시면 자, 이런 선형이었던 친구가 리맵을 거치면 똑같습니다. 선형은. 에이, 튜터, 그러면 우리 리맵을 뭐하러 했어요? 리맵이라는 건 선형 지수는 똑같습니다. 근데 얘를 그래프에서 클릭해보면 어떤 게 등장하죠? 최소값과 최대값이 등장하는데, 자, 우측 거 눌러볼게요. 0.1에서 0.9로 됐다는 의미는 좌측에 원래 거리값이 지금 이 어트랙터 포인트와 우리가 무수히 많이 잘라놓은 서피스의 중심과의 거리값이 사실 가장 먼 곳은 41,000 어쩌고 저쩌고고 가장 가까운 곳은 598점 어쩌고 저쩌고인데 이 598점 몇은 0.1로 그리고 41,289점 몇은 0.9에 맞춰서 찌부시킨 겁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가장 먼 곳과 가장 좁은 곳의 차이의 비율은 똑같으나 선형지수는 같으나 여기서 나오는 결과값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스케일에 41,289배를 넣을 수가 없어서 그러면 너무 커지겠죠, 이 사각형이. 그래서 우리는 가장 높은 값인 이 부분은 0.9배를 넣고 싶어 하기 때문에 리맵이라는 걸 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리맵은 바운즈랑 컨스트럭트 도메인과 자주 사용되니까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자, 우리 어떤 친구 스케일을 바꿀 거예요? 이 원본 서피스? 아니죠, 아니죠. 우리가 지금 잘라놓은 이 서피스들의 중심은 어딘데? 중심은 여기 있죠. 에리어 컴포넌트에서 이미 따놨고 팩터. 그러니까 스케일 어떻게 조정할 거야? 를 그냥 디스턴스를 넣어볼까요? 넣어보면 너무 크댔죠? 화면에 이런 식으로 변형이 됩니다. 그래서 뭔가 오류가 뜬 것 같지만 그냥 여기에 값을 너무 큰 걸 넣어서 그런 거고 리맵을 해서 0.1과 0.9로 찌부시켜서 넣은 데이터 값은 어떻게 될까요? 제가 프리뷰 관리를 좀 할게요. 이쪽을 하이드를 시키면 자, 이 포인트가 어디에 위치하냐에 따라서 이 포인트와의 거리에 따라 파사드의 이 스케일이 조절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프리뷰를 켜볼게요. 여기에 잘라놓기만 했던 친구랑 여기 스케일 값들을 조절한 이 작아진 사각형을 가지고 패널을 만들어 볼게요. 패널은 이 커브 컴포넌트에 뽑아서 커브 두 개를 이용해서 바운더리 서피스 할 겁니다. 이 바운더리 서피스는 어떤 친구랬죠? 바로 라이노에서 사각형 두 개 가지고 플래널 서프 하는 거랑 똑같다고 했죠. 별것값이.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커브 큰 거 하나, 커브 작아진 스케일로 조절한 커브 두 개 가지고 우리는 플래널 서프 명령어를 입력해서 이렇게 서피스를 만들 겁니다. 이 잘라놓은 친구들의 커브와 이 작아진 커브들 가지고 얘를 멀지 컴포넌트에 꽂아서 하나로 합쳐서 바운더리 서피스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프리뷰 관리를 좀 해보면 자 보시면은 이렇게 펀칭 패널이 뚫렸고 이 친구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렇게 디자인을 변경하실 수가 있겠죠. 이제부터는 좀 렉이 심해져서 즉각적으로 보시려면은 이 뒤에 쪽을 잠시 끊어놓거나 잠가놓고 앞에서 결과값을 보신 다음에 커브의 형태로 보신 다음에 바운더리 서피스를 하시는 게 편리할 겁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사실 이제 라이노에서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베이크를 시켜서 밖에서 뭐 조인을 시킨 다음에 얘네를 멀지 시켜서 얘네 익스트루드 서피스 같은 걸 하면은 펀칭 패널로 뽑아낼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 그래스호퍼에서도 마무리를 한번 똑같이 해보겠습니다. 그래스호퍼에 조인을 치시면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비랩 조인이 등장할 거고요. 서피스를 합쳐주는 친구입니다. 그러면은 얘네는 하나로 비랩 조인이 되었고 이 친구를 익스트루드를 통해서 부피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나온 서피스를 익스트루드 뽑아낼 건데 디렉션
방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X, Y, Z로 있는 거거든요. 지금 세워져 있으니까 이 초록색 Y축으로 한번 솔리드를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그냥 알파벳 Y만 입력하셔도 방향은 등장할 거라고 했죠. X, Y, Z는. 그 다음에 거리는 한 1500 정도 뽑겠습니다. 이 친구가 머지가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머지가 안 돼 있다는 소리는 서피스가 한 면으로 안 될 거예요. 한번 결과값을 보실게요. 자, 보시면은 여기 서피스마다 선이 다가 있잖아요. 그래서 얘를 보통 밖에 내보냈을 때 멀지올 페이스를 이용해서 면 정리를 전부 다 하는데요. 그러면 이런 결과값을 얻겠죠. 그래스오퍼에서도 머지가 있습니다. 그냥 머지 컴포넌트는 데이터를 합쳐주는 친구였고, 여기 머지 페이스를 이용하시면은 베이크 했을 때 이렇게 머지 올 페이스 한 결과값을 똑같이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실제로 실습하실 때 뭔가 서피스도 더 분할을 바꿔보시고, 여기 어트랙터 포인트의 위치도 한번 바꿔보시면서 실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 아까 말했었죠. 지금 렉이 너무 심하니까 이쪽을 풀고 커브 형태의 결과값을 보시면서 디자인을 먼저 뽑아낸 다음 이쪽 뒤에 이제 계산이 굉장히 복잡할 친구들은 나중에 마지막에 꽂아서 그 결과값만 출력하시는 게 센스입니다. 자, 펀칭 패널을 어트랙터를 이용해서 만들어 봤는데요. 이번에는 펀칭이 아니라 그냥 뽑아내는 값들을 조절해서 하는 디자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아까 예제에서 보자면 이런 디자인일 수 있겠죠. 더 많이 나온 친구가 있고 더 들어간 친구가 있고. 어디부터 수정을 하면 될까요? 당연히 이제는 스케일을 조절해서 패널을 만들 게 아니니까 스케일까지는 빠질 테고, 이벨리에이트 서피스로 포인트, 어트랙터 점을 만드는 것까지는 똑같이 필요할 테고, 보시면은 이 서피스들을 이 어트랙터의 거리에 따라서, 그럼 디스턴스까지 똑같겠죠? 여기서 나온 값도 리맵을 해야 되는 것까지는 똑같을 겁니다. 단, 이제 스케일 조절이 아니니까 우리가 뽑아내고 싶은 값으로 여기를 다시 재정의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거리 값으로 뭘 하면 되겠어요? 익스트루드를 그냥 바로 하면 됩니다. 어느 방향으로? 우리 아까 Y쪽으로 두께 줬었죠. 그래서 우리 이 서피스들을 어떻게 익스트루드를 할 거야? Y축으로. 얼마만큼 할 거야? 바로 이 거리감만큼 하면 또 이게 너무 많아지겠죠? 지금은 근데 좀 적절하네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26,000 정도의 값이 적절한 값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목업을 해서 뭔가를 만들어야 돼.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여기 있는 값들을 우리가 원하는 값으로 리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선을 빼고 여기에 0.1과 0.9는 스케일을 조절하려고 했던 값이고, 만약에 내가 한 2000에서 15,000 정도의 차이를 주고 싶어. 그러면 최소는 2000, 최대는 15,000의 값을 갖겠죠. 그래서 이 리맵한 값을 넣으면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값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더 차이를 주고 싶다. 500에서 조금 더 여기를 좁히고 싶으면 5000 정도로 이렇게 좁힐 수도 있겠죠. 근데 좀 더 극적이려면 만 정도로 높여주는 게 좋네요. 근데 튜터 저는 저쪽이 아니라 이쪽 방향으로 익스트루드 하고 싶어요. 그러면 간단하죠. 이 값들을 마이너스의 값으로 바꾸면 되겠죠. 마이너스의 값은 어떻게 한댔어요? 네거티브라는 컴포넌트를 꽂으면 됩니다. 사실 여기 우측 클릭해서 표현하는 곳에 마이너스 x를 넣어도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처음 공부할 땐 제가 꼭 컴포넌트를 만들 수 있는 친구들은 만들어서 연습을 해달라고 했었죠. 나중에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해하기 쉽도록. 그래서 마이너스를 넣으면은 방향을 바꿀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결과값을 켜놓고 어트랙터 포인트를 바꿔보면 어떻게 돼요? 멀면 멀수록,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여러분이 원하는 이 파사드 디자인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 이게 가장 좋아 하면은 여기서 베이크를 시키시면 이런 식으로
결과값을 얻으실 수가 있겠죠. 굉장히 많은 방법 중에 그냥 간단히 스케일을 조절하는 거, 익스트루드로 뽑아내는 방식의 표현 기법들을 배워본 거고, 여러분의 서피스 아니면 프로젝트에 적용을 해보시면 되게 재미난 결과들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 커브로도 한번 관계 지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커니즘은 똑같습니다. 커브와의 거리를 규정 지은 다음 그 거리에 따라서 뭐 스케일을 바꾸셔도 되고 익스트루드 뽑아내셔도 되고 로테이트 회전을 시키셔도 됩니다. 그거는 본인 선택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은 위쪽에 다 지우고 이 서피스를 나눈 것까지만 사용을 해서, 이 서피스를 나눈 거를 아까 이밸류에이트 서피스를 이용해서 포인트의 위치와 관계짓는 게 아니라 커브와 관계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커브가 필요하겠죠. 그냥 프론트 뷰에서 대충 그릴게요. 여러분 너무 어렵게 그리려고 하지 마시고 커브를 조금은 역동적이게 그릴까요? S자 선형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커브도 하나 셋을 해야겠죠. 그래서 나 커브를 셋 해서 이 친구는 또 셋을 했으면 H 하이드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튜터 아까 이밸류에이트 서피스는 포인트 하나니까 그 하나와 에리아 컴포넌트를 이용해서 이 중심과의 거리를 규정짓는 거 알겠어요. 근데 이 커브와의 거리는, 여기와의 거리는 얘가 가까울 수도 있고 여기와의 거리는 얘가 가까울 수도 있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규정 지어요? 라고 궁금하실 텐데, 이럴 때 사용하는 게 바로 CP입니다. CP를 치시면은 비랩, 뭐 서피스, 커브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우리는 지금 커브와의 CP, 클로즈 포인트죠.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최단점을 구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컴포넌트를 아이콘 형태로 보는 걸 제가 추천을 드리는 이유가, 보시면 어느 정도 유추가 가능하다고 했었죠. 외부에 있는 포인트 점을 이 커브의 가장 최단 거리, 가장 최단에 갖다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뭔가 로직이 하나 생겼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커브와 이 서피스와의 거리를 규정 지을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 잘라놓은 이 서피스에서 다시 중심을 뽑겠습니다. 센트로이드를, 이 외부 포인트 점이 얘가 되는 겁니다. 아까는 이 포인트 점들과 포인트의 거리를 정했다면, 클로즈 포인트를 이용해서 이 커브의 최단, 바로 여기들이 찍힌 것이 어떤 서피스의 중심과는 최단 거리인 위치입니다. 그러면 이 위치를 또 여러분들 시각화를 해드리면, 라인 컴포넌트를 이용해서 이 서피스들의 중심, 센트로이드와 우리가 클로즈 포인트, 가장 최단점에 갖다 놓은 포인트로 뽑을 수도 있고 파라메터 값을 뽑을 수도 있고 거리를 뽑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거리를 쓸 건데, 그 전에 이 포인트와의 거리를 시각화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 자신과 이 커브와 가장 가까운, 클로즈 포인트죠. 가장 가까운 지점에 포인트를 갖다 놓을 수도 있고, 그리고 디스턴스, 이 위치에 이 선형, 라인으로 보이는 이 길이를 뽑아낼 수도 있죠. 근데 우리는 뭘로 할 거다? 거리를 이용해서 우리는 점점 거리 값에 따라 스케일을 조정하든 익스트루드를 하든 디자인을 변화시킬 겁니다. 이 CP를 사용해서 거리를 규정 지어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기가 어려운 거지, 이 뒤에는 똑같습니다. 만약에 스케일을 조절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스케일 조절을 할 건데 어떻게 조절하겠어요? 아까 이 무수히 많이 나눠 놓은 이 서피스를, 중심은 여기인데 이 중심으로 팩터 얼마나 조절할 건데, 이것도 그냥 거리값을 넣으면 너무 큰 값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여기서 리맵 해야지, 똑같다고 했죠. 그래서 나 재정의할 거야. 이 여기서 나온 거리값들을 바운즈, 최소와 최대값은 이건데 컨스트럭트 도메인을 이용해서 최소와 최대값은
0.1배와 0.9배로 스케일을 조절하겠어 하고 꽂아주면 이런 식으로 커브의 위치에 따라 뭔가 여기서 쇼를 이용해서 이 커브의 위치를 이동시키거나 아니면 이 컨트롤 포인트를 이용해서 뒤에 서피스는 하이드 할게요. 커브의 컨트롤 포인트를 건볼로 조절을 하면 이런 식으로 디자인이 계속 변화되겠죠. 그럼 스케일로 조절한 거를 또 마무리까지 해볼까요? 자, 마무리할 때 커브를 이용해서 뭘 하겠다? 플래널 썰프로 면을 만들겠다. 플래널 썰프로 면 만드는 건 그래스오퍼에서 바운더리 서피스라고 했었죠. 그래서 여기 있는 사각형들을 커브로 여기 스케일 조절한 작은 사각형들을 커브로 놓고 이 뒤에 쪽은 프리뷰 관리 다 할게요. 다 꺼버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이 커브들을 어떻게 할 거다? 바운더리 서피스 할 거다. 사실 여기서 그냥 Shift 이용해서 두 개를 한 번에 꽂으셔도 결과값이 똑같은데요. 제가 여러분들 처음 공부하실 때는 머지 컴포넌트 사용할 수 있을 때는 사용해달라고 했죠. 그래서 머지 이용해서 꽂으시면 이렇게 면이 깔끔히 만들어질 거고 이 친구를 익스트루드 해보겠습니다. 스케일과 익스트루드 두 개 다 또 사용할 수도 있겠죠. 디자인에서 어떻게 하냐면 이 펀칭이 이 비율에 따라 바뀌는 것도 좋은데 얘를 뽑아내는 것도 그냥 단순히 뭐 1500만큼 똑같이 뽑아내는 게 아니라 익스트루드를 어떻게 할 거냐면 Y축으로 뽑아낼 건데 멀면 멀수록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많이 뽑고 더 조금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디스턴스 값을 가지고 리맵을 하면 되겠죠. 근데 우리 퀵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선형지수는 여기 원래 값의 거리 값을 뽑아내든 여기서 리맵한 0.1과 0.9로 정리한 거든 똑같다고 했죠. 선형지수는 최대값과 최소값을 이렇게 우리가 규정하는 값으로 바꾼 것 뿐이에요. 그러면 얘를 다시 리맵할 건데 어떤 값으로? 선형지수는 똑같으니까 여기서 갖고 오든 디스턴스에서 갖고 오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더 깔끔하게 보이게 여기 바로 옆에 있는 리맵한 값을 가져올 거고 얘의 최소값과 최대값은 이건데 뭘로 바꿀 거다? 우리가 뽑아내고 싶은 값 컨스트럭트 도메인으로 한 500이랑 아까 했던 1만 정도 최소는 500 최대는 1만으로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Y쪽 값에 넣으면은 자 어떻게 되죠? 이거 방향 바꾸려면 어떻게 하면 됐죠? 우리 여기 그냥 마이너스 값으로 바꾸면 된다고 했죠. 그러면은 이 커브의 위치에 따라서 이 펀칭 패널의 스케일도 바뀌지만 여기에 스케일뿐만 아니라 뽑아내는 익스트루드 값도 우리가 재정의해서 리맵으로 재정의해서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 커브랑 가까워질수록 더 펀칭 패널을 크게 하고 싶어. 자 보세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0.1인 값이 0.9배로 바뀌면 되고 0.9인 값이 0.1배로 스케일이 조정이 되면 됩니다. 그쵸? 그래서 얘네를 바꾸려면 단순히 사칙 연산을 좀 하시면 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면 빼기를 할 겁니다. 빼기를 어떻게 할 거냐? 숫자 1에서 여기서 나온 값을 빼면 어떻게 되겠어요? 1에서 0.1을 빼면 원래 0.1이던 값이 0.9가 될 거고 0.9던 값은 0.1로 반전이 되겠죠. 그래서 이건 되게 간단한 사칙 연산이고 얘를 벡터에 뽑으면은 자 가까운 곳은 오히려 이렇게 넓게 뚫리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디자인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이렇게 다양하게 커브와의 거리를 관계지어서 표현을 하시면 됩니다. 커브 어트랙터를 여기까지만 이해하셨어도 충분히 훌륭하지만 조금 더 응용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거냐면 우리가 클로젯 포인트 CP를 이용해서 거리까지 규정하는 건 똑같습니다. 이 커브와 서피스의 거리에 따라서 어떤 걸 변화시켜 볼 건데요. 우리가 스케일을 조절한다고 했을 때 아까는 어떤 값을 넣었었죠?
우리가 리맵을 해서 원하는 값들을 거리에 따라 나는 이 값을 줄 거야 하고 정리를 했었잖아요. 이번에는 리맵으로 우리가 일정한 값들을 지정하는 게 아니라 그래프 매퍼라는 컴포넌트를 이용해서 우리가 선형지수로서 값을 줄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그래프 타입은 그냥 가장 무난한 사인을 이용해서 보여드릴 거고요. 튜토리얼이니까. 사인은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식으로 파동이 흘러가는 선형지표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값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프 매퍼의 좌측 열을 가장 가까운, 그러니까 디스턴스 값이 가장 짧은 애부터 가장 높은 애까지 정렬을 한 다음에 짧으면 짧을수록 어떻고 크면 클수록, 거리값이 크면 클수록 어떻고로 정렬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렬된 친구가 점점 멀어질 때 점점 높아졌다가 점점 또 멀어지면 낮아졌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선형을 우리가 원하는 타입을 골라서 그리는 형식으로 변형을 시켜볼 겁니다. 이해하기 힘드실 수도 있는데 천천히 한번 따라와 보세요. 지금 여기서 나오는 값들이 거리값이 중구난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방금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그래프 매퍼에 가장 가까운 애부터 가장 먼 애까지 순서대로 쭈르륵 우리가 그래프 값을 준다고 했었죠. 근데 얘네를 보면은 지금 나오는 값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지금 여기서 인덱스 값이 순서대로 쭈르르륵 번호가 매겨져 있을 텐데 첫 번째 있는 애가 가장 멀 수도, 첫 번째 있는 애가 가장 가까울 수도 있어요. 그건 몰라요. 우리가 커브를 어떻게 이렇게 디자인하냐에 따라 계속 바뀌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는 모릅니다. 근데 얘를 제일 짧은 애부터 제일 큰 애까지 쭈르륵 순서대로 정렬해주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누구냐면 솔트 리스트라는 친구입니다. 이 친구는 어떤 친구냐? 보시면은 A부터 Z까지 있다고 아이콘이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점점 높은 숫자로 낮은 숫자부터 정렬을 해줄 수도 있겠구나 생각이 들 텐데 얘는 자 컴포넌트를 처음 봤을 때 내가 모르겠다 싶으시면 제가 어떻게 하랬죠? 우측에 헬프 눌러서 들어오셔서 얘를 복사 눌러서 파파고에 물어보면 파파고가 저같이 영어 못하는 사람들은 잘 번역을 해준다고 했었죠. 그래서 예시를 보면 솔트리스트는 어떤 친구냐면 라지, 뭐 미디엄, 뭐 이런 식으로 있을 텐데 얘네가 가지고 있는 고유값이 있을 겁니다. 얘는 인덱스 값이고 얘는 아까의 디스턴스 값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1, 3, 10, 25, 40, 65 이렇게 숫자에 뭔가 기준이 되는 값으로 순차적으로 정리를 해주죠. 그래서 알파벳을 기준으로 정리한 게 아니라 지금 숫자를 기준으로 인덱스가 알파벳이 잘 정리가 된 겁니다. 5 사이즈로 잘 정리가 됐죠. 다시 그래스호퍼로 오시면은 얘의 값을 키 값은 뭐겠어요? 아까 1, 3, 5, 10 걔가 바로 거리죠. 키 값을 밸류는 뭐예요? 바로 이 서피스들의 인덱스 값을 가져올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죠. 그냥 솔트리스트를 지나지 않았다며 그냥 순차적으로 얘 기준이 시작점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순차적으로 넘버링이 그냥 0번부터 쭈르륵 매겨졌을 텐데 이렇게 솔트리스트를 지나면은 값들이 어떻게 변한다? 거리가 중구난방으로 그냥 넘버링 된 애들마다의 거리로 표현이 됐을 텐데 여기에서 나오는 값은 0에서부터 점점 클 때 30, 70, 119, 228 쭈르륵 가다가 가장 먼 18200까지 이 서피스의 인덱스가 지금 정렬이 된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온 이 키 값을 바로 꽂을 게 아니라 이 그래프는 0에서 1로 표현이 돼 있잖아요. 이때 레인지라는 친구를 사용할 건데요. 얘는 어떤 친구냐? 보시면은 기본 도메인 값은 0에서 1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0에서 1을 나는 5개로 나눌 거야 하면은 패널을 꽂아보면 0, 0.2, 0.4, 0.6, 0.8, 1 이렇게 0과 1을 5개로 나눠주니까 총 6개로 좌표가 나옵니다.
무슨 소리예요? 5개로 나눈다는데 왜 6개로 나와요? 봐보세요. 선형 지표를 디바이드 이용해서 세그먼트 수를 5개로 나누시면 이렇게 포인트는 6개의 좌표를 갖게 됩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넣은 스텝 수에 플러스 1개가 생겨요. 이 값들이 0번부터 99번까지 있었잖아요. 그래서 0번부터니까 총 100개가 있었는데 얘를 그냥 수동으로 100을 넣으셔도 되는데 우리 파라메트릭 디자인에선 그렇게 하지 않기로 했었죠.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이 앞에 데이터에서 갖고 올 겁니다. 그래서 리스트의 개수를 정의해주는 친구가 바로 리스트 랭스라는 친구입니다. 단어에서부터 아시다시피 랭스, 이 인덱스의 길이를 재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나온 값, 뭐 키값을 넣든 똑같습니다. 그래서 총 99번까지 100까지가 있으니까 100개의 데이터가 들어가겠지 하고 꽂으면 안 됩니다. 왜죠? 아까 뭐라 했어요? 레인지는 몇 개로 선형을 분할하는 거니까 x 플러스 1의 개수를 가지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서피스에 필요한 값이 총 100가지의 값밖에 필요가 없죠. 그래서 우린 그래프 매퍼에 총 100개의 좌표만 나오면 됩니다. 그래서 바로 쓰는 게 여기서 나온 값들을 고정값으로 1을 빼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x-1의 값을 갖겠죠. 나중에 여러분이 숙달되면 여기 우측 클릭해서 표현 방식에 x-1을 넣으셔도 상관없습니다. 마이너스 x를 넣어서 음수로 바꿔도 되고. 근데 처음 공부하실 때는 이렇게 하는 걸 제 본 강의에서는 추천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로 처음 접하시는 분들한테도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작업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면 나중에 이렇게 조그맣게 표현되어 있는 게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어요. 처음 공부하실 때는. 그래서 처음 공부할 때는 좀 차근차근 하시는 게 더 좋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거의 다 됐습니다. 지금 x-1의 개수 총 99개로 분할해줘 하니까 결국은 x 플러스 1이 돼서 100가지의 좌표가 여기에 선형 좌표가 찍힐 거고 100가지가 지금 이 위치대로 뭐 100번째, 50번째 있는 친구는 이 값을 마지막 100번째에 있는 친구는 이 값을 넣을 거죠. 근데 얘네를 어떻게 순차대로 넣을 거냐? 바로 이 스케일을 이 앞에 분할해 놓은 이 서피스를 넣으면 안 됩니다. 인덱스가. 왜죠?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그냥 서피스에 이렇게 팩터 값을 여기서 중심값이지 하고 넣으면 우리가 원하는 값이 아니에요. 스케일 변하긴 변했는데요? 근데 뭔가 커브랑 연관지어서 변한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지금 인덱스가 그냥 쭈르륵 순차대로 있는데 얘가 그냥 인덱스 번호가 여기서부터 1번부터 100번까지 찍혔나 보죠. 그래서 0번부터 100번까지 쭈르륵 간 애가 오르락 내리락 하니까 이렇게 얇았다가 두꺼워졌다, 얇았다 이게 반복된 겁니다. 근데 우린 지금 커브랑 연관지어서 할 거잖아요. 우리가 오름차순으로 이렇게 솔트리스트를 보낼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 인덱스 값을 갖고 와야 돼요? 오름차순으로 정렬된 서피스들을 스케일을 조정을 할 건데 어떻게 조정할 거야? 지금 중심점이 없으니까 중구난방이죠. 그래서 중심점을 에리아 컴포넌트로 이것도 앞에 지금 이 분할해 놓은 서피스에서 갖고 오시면 안 되고 여기 오름차순으로 정리된 이 친구들의 인덱스 값들을 넣으셔야 센터 포인트에 제대로 작동이 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 거냐? 얘가 너무 많으니까 좀 줄여볼게요. 프리뷰 값을 정리하면 스케일이 어떻게 조절된 거냐? 보시면은 멀면 멀수록이 아니죠. 작아졌다가 커졌다 다시 좁아지죠. 그래서 이게 그래프의 선형지수가 몇 개냐에 따라서 만약에 내가 한 웨이브를 더 만들 거다 하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점점 멀어질수록 커졌다가 다시 좁아졌다가 다시 커졌다가 그래서 그래프 선형을 여러분들이 어느 식으로 하냐에 따라서 원하시는 값들을 얻으실 겁니다. 근데 이런 값들을 했을 때 빨간불이 들어올 거예요. 그래프 바꾸자마자. 왜 그러냐면은 이 세상에 0배는 없기 때문이에요. 얘가 바닥에 닿는 순간 빨간불이 들어올 텐데 0배는 없습니다. 스케일 조절에. 그래서 얘를 아주 살짝이라도 띄워주셔야
여러분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디자인이 바뀌실 겁니다. 그래서 어떤 차이냐? 커브 어트랙터, 그러니까 커브와 연관지어서 거리값으로 스케일을 조절하는 건 똑같으나 뭐 이게 아까 말했던 익스트루드나 다른 걸로 변형이 돼도 똑같죠. 근데 지금은 스케일을 조절해 봤는데 얘의 값을 컨스트럭트 도메인으로 우리가 원하는 친구로 점점 바꾸는 게 아니라 여기에 넣는 값을 우리는 그래프 매퍼라는 그래프 선형의 이 파동으로 뭔가 디자인을 넣어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그래프를 사용해 보시면서 작업을 하시면 좀 더 재미난 작업물들을 많이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포인트와 커브 어트랙터 그리고 응용하는 방법까지 소개를 드렸습니다. 당연히 어트랙터 디자인은 무궁무진하고 이거보다 훨씬 더 활용 방안이 많습니다. 근데 가장 기초는 이런 방식으로 응용을 하는 것이니 여러분들이 기초를 잘 습득하셔서 다음에 더 좋은 방식으로 파사드 디자인을 구체화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굉장히 어려운 내용들 많았을 텐데 여러분들 여기까지 영상 시청하시느라 대단히 고생들 많으셨고 다음에 더 재밌는 예제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